안녕하십니까. 절단장애인 다리어족 소켓 제작 전문 기술자 구본교 의식족 연구센터 대표 구본교입니다. 오늘은 처음 의족을 차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의족을 처음 찼을 때 생각은 신발처럼 신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절단되었던, 합병증으로 절단되었던, 절단되고 난 후에 치료 과정이라든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용자는 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증과 치료 때문에 어느 정도 환부가 완치되고 나면은 재활을 합니다. 재활할 때는 단계별로 환부가 상처가 치유되고 근력을 또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는 부분엔 부종이 어느 정도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족을 맞추고 나서 또 의족을 청해서 보행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과정이 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 다 다릅니다. 또 상처 상태 따라서도 다릅니다. 어느 정도 회복 기간까지는 훈련을 해서 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반드시 지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부가 줄어들면서 또 수면을 하고 나면 잠을 자고 나면 또 한부가 다시 또 원상대로 또 부어 있고 또 의족을 청해서 또 끼게 되면 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기간 되면은 살이 조금씩 빠지게 됩니다. 특히 대퇴의족 같은 경우에는 살이 조금씩 빠지면은 골반, 자골에 힘을 받습니다. 또 회음부 쪽에 또 여러 가지로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정을 바로바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경과를 본 다음에 수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1개월, 2개월 후에 소켓을 전체적으로 사용자 신체에 따라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했을 경우에는 마음은 잘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몸은 잘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체의 근육과 근력 또 인대라든지 골격계 여러 가지로 다시 원상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몇 개월 또 때로는 훨씬 더 기간이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태의족도 마찬가지고 그 사용자 환부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다르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있을 때는 최대한으로 환부를 잘 다져서 환부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자주 소켓을 수정하게 되면 우리 몸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만이 또 반응을 하고 그게 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몇 주, 몇 달까지는 조금 관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퇴원을 해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매뉴얼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력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력 회복 운동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퇴원한 다음에는 반드시 제작한 업체에 방문해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AS 출장 요청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연락하면 AS 됩니까? AS 또 출장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족도 AS를 요청하면 안 올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AS를 가져 출장할 이제 가서 하고 방문해서 할 경우에는 그것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아주 긴급 상황이라도 반드시 제작센터로 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제작센터에서 시술을 해놓고 또 첨단 기계를 넣어놓고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AS만 하고 전화로만 할 경우에는 아주 저 시골에다 아주 싼 곳에 창고형 공장을 만들어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AS는 직접 방문해서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또 저항도가 높습니다. 기존에 의족을 착용하고 계시던 분들도 보면은 조금 소켓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족은 가만히 있는데 살에 함부 변화가 와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절단 사용자가 무릎 및 하태, 종아리 의족입니다. 종아리 의족 같은 경우에는 함부를 압박하지 않고 또한 사용자가 신었을 때 통증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는 것은 의족이 완성된 의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함부가 아주 특이한 함부, 희귀한 함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용자 신체 분석을 통해서 임상 연구를 해서 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희귀 함부에 속하기는 합니다. 함부가 매우 짧고 또 종아리 의족인데 무릎 설계골은 종집뼈라고 하죠. 일종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데 종집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설계골은 대퇴골과 하태 위아래로 인대가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 옆으로 대퇴골에서 또 설계골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열십자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잘 잡아줘야만이 인대가 잡아줘야만이 좌우로 안 움직이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우리가 보행할 때 그것이 작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용자는 인대가 한쪽이 손상이 돼서 올바르게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족을 신고 다니는데 무릎을 자유롭게 굽혔다 폈다 못하고 거의 이제 구축된 상태에서 일자형으로 바로 위에서 아래로 상하로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무릎이 백리 현상, 무릎이 뒤로 많이 꺾여서 무릎이 아주 그 무릎 관절이 많이 이제 아픈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보행할 경우에는 보행을 더 이상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리 현상과 설계골이 좌우로 흔들리는 그것을 잡아주는 의족, 그런 의족을 제가 제작을 해서 제작하는 영상 간단하게 하고 보행하는 것 보시면은 보행할 때 왜 저렇게 좀 부자연스럽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설계골이 인대가 손상이 돼서 한쪽 옆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족은 구축된 상태에서 일자형으로 상하로만 딛고 어정다리로 걸어 다니는데 그나마 구본교 의식연구센터에서 제작한 의족은 새로운 기법으로 그 사용자 신체 분석을 통해서 제작을 해서 처음이니까 그렇지만은 점점 연습을 더 하게 되면은 학습을 해서 신체 구조가 새로운 의족에 맞춰서 좀 더 나은 보행을 하고 사용자도 좀 안정적으로 보행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함께 보십시오. 요거 비골 골두가 많이 튀어나왔고 무릎을 이제 자연스럽게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한부 길이가 매우 짧고 설계골 인대 손상으로 설계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릎 관절이 백리 현상으로 보행할 때 무릎이 뒤로 많이 젖혀집니다. 안심하고 그러세요. 기존에 찾던 의족 습관대로 하시면 안 되고 뒤꿈치에서부터 앞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지. 들지 말고 이렇게 예. 각도대로. 예.
한부가 짧고 땡리 현상이 심한데 네. 지금 이제 KBM식으로 또 가봐요. 더 끝까지 가보세요. KBM식으로 이제 처음 쳐서 처음엔 어긋나지만 괜찮을 거예요. 자, 또 걸어가 보세요. 이제 그걸 보면서 걸어가 보세요. 네. 본인이 안심하게 폭폭을 이렇게 해가지고 척척 걸어가 보세요. 좋네. 내가 후들후들 떨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지. 네. 지금 딱 안정감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적으로 신발이다 생각하시고 100% 신뢰하시고 그러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예. 한부 조건이 아주 한부가 짧고 또 무릎 설계골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KBM식으로 무릎 위에까지 의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괜찮아요. 예. 몸에는 좋은 거예요. 백리 현상도 잡아줬고 보기에는 약간 어색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는 엄청 못 걸었지. 전에는 뻗정다리 비슷하게 걸었지 이제. 자, 신습니다. 실리콘. 이게 이 위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예? 이게 KBM 방식인데 아주 좀 만든다 힘들었지만 양발 신고 한 번 안 아파요. 한 번 쫄리는 것도 없고, 그죠? 한 번 안 쫄리죠? 압박이 없잖아요. 한 번 압박이 없어요. 그렇지? 그게 엄청 편하네. 예, 그렇지? 아우에 탁 들어가야지. 들어갔잖아. 양말 약간 더 예, 됐어. 이 정도 했어야 돼. 그래, 그 정도 하시면 돼. 꼭 다 안 올려도 돼. 좋다. 100% 신뢰하시고. 예? 뒤꿈치에 힘주고 앞꿈치까지 힘을 끝까지 체중을 싣고 오시면 돼. 좋았어, 됐어요. 네.